내가 진짜 성공했어. 여기가 LG 트윈타워 33층에 있는 LG 직원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논의하는 다락이라는 공간인데, 제가 이 LG 트윈타워를 1989년에 견학을 왔었거든요. 지하에 있는 전시 공간만 학생으로서 봤었는데, 거기서 34층을 올라와서 여기에 도착을 했으니까 인생 잘 산 거죠. 우리 채널에서 미국에 있는 역사적 거리도 가고 유럽에 있는 고성도 가고 그러면서 역사 탐방하는 컨텐츠를 많이 찍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역사적 명소가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골드스타, LG의 옛날 이름 금성이 딱 박혀있는 공장에서 여공분들이 쫙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조립하고 있는 그런 뉴스릴. 두 번째는 내가 유럽 가가지고도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한국인들이 가전을 굉장히 사랑하고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은 집에 살아요. 유럽의 집에 가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집에 비해서 가전제품이 한 반 정도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혼수 가전이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이룰 때 가전제품을 같이 사잖아요. 그리고 그 가전제품을 10년, 20년 썼었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전제품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LG다 보니까 LG는 좀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12년 10월에 이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토네이도가 나가지고 LG 냉장고 하나가 날아가가지고 어디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아직도 작동을 했다. 굉장히 잘 만든 냉장고인데 이걸 LG에서 전 세계 광고에 도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광고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해주자. 그래서 네티즌들이 막 밈으로 만들어서 돌렸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가 LG 그램 노트북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노트북 이름이 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게 포인트인데, 노트북의 무게를 소비자들이 실제로 달아보니까 LG에서 홍보했던 무게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대신 마케팅 해줘야겠다. 그래서 소비자가 대신 마케팅 해주는 기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을 쓴 패트릭 브링리 작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예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술은 필요 이상으로 잘 만든 물건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담기 위한 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을 그렇게까지 멋있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독특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잘 만든 물건에 대해서 감명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팬들이 그런 거를 LG가 만든 물건에서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1세기에 컴퓨터 위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대체로 이노베이션 그러면 뭔가 AI 또는 네트워크, 새로운 어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기술이 우리의 삶을 진짜 편하게 만들어준 게 뭐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쭉 둘러보면은 가전제품들의 이노베이션이에요. 처음에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꾸밀 때 예산이 있으면 거기 가장 큰 부분을 어디다 써야 되냐라고 결혼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3대 이모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식세기 이모님, 로봇 청소기 이모님, 건조기 이모님이 있으면 가정이 편안하다. 대부분의 싸움이 그 세 가지에 관련된 거, 빨래 누가 넣을 거냐, 누가 진공청소기 돌릴 거냐, 그리고 설거지 누가 할 거냐이기 때문에 진짜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전의 이노베이션이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전의 역사라는 게 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에디슨이 처음에 뉴욕 맨하탄 남부에 발전소를 만들고 몇몇 부잣집에 전기를 보급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을 밝히는 거 이외에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전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모터랑 합쳐가지고 선풍기를 만들어 볼까, 가스랑 합쳐가지고 냉장고를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들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한번 딱 사고가 고정이 돼서 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다 이렇게 관념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는지 시장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1920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것저것 자꾸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근데 LG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일러. 지금은 많은 집이 스타일러가 있지만 한 15년 전에 스타일러라는 용어도 사람들이 아마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LG 슈케어. 집에서 치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홈브루 기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기술이 물질적으로 삶과 와닿는 부분에서 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LG였고, 그거를 LG 기업 내에서 파악을 하고 아직 사람들이 니즈를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가전 이노베이션을 하는 LG 랩스 프로젝트인 거죠. 저 빼는 건 뭐예요? 아, 이거? 발착용 우주선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뭔가 로버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게
에스프레소 기계. 원래는 이제 아래로 커피가 나오는 거. 바리스타들이 하우스 블렌드를 만들 때는 컬럼비아 몇 프로, 이디오피아 몇 프로 이렇게 섞어 만들잖아요. 집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을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하나를 끼우고 산미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디오피아 예가체프를 끼운 다음에 내가 블렌딩 해가지고 뽑을 수가 있대요. 또 이것도 재밌는데 요즘 우리가 장동선 박사님이랑 같이 정신건강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 현대인의 스트레스, 뭐 핸드폰 맨날 쳐다보면서 뭐 콜티졸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대인들이 러닝 열심히 하고 사이클 타고 이런 붐이 언제 일어났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심박계가 대중화되면서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존 2 조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박수가 낮은 데서 제일 높은 것까지 존 1, 2, 3, 4, 5 이렇게 나누는데 살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존 2에서 오래 뛸 때래요. 딱 이거 보다 보면은 존 2 하다가 내가 좀 빨리 뛰면 존 3로 올라가. 그러면 늦게 가야지. 이러면서 뭔가 계속 내가 나 자신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러닝에 취미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컨트롤하고 낮추는 거에도 취미를 붙일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정도의 스트레스가 이만큼 내려갔다는 걸 비주얼리 볼 수 있으면 현대인들은 취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이어버즈를 끼우면 스트레스 레벨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역사 속에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점진적 혁신이 있고 파괴적 혁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이라는 건 뭐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처럼 뭐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갑자기 옛날 산업이 싹 사라지면서 사회가 송두리째 바뀌는 혁신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이미 있는 기술을 꾸준히 조합해가면서 조금씩 더 삶에 편하게 만드는 그런 혁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점진적 혁신은 마치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몰간 하우젤 스타일 부관리법처럼 눈에 확 띄지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파괴적 혁신은 한 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 집중을 하니까 우리는 이쪽 혁신은 잘 못 보고 이쪽 혁신은 많이 보게 된다. 근데 실제 사회를 보면은 점진적 혁신, 농업기술의 쟁기가 점점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파괴적 혁신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대요. 파리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투어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뮤제 드 콤파뇽이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박물관이 있어요. 콤파뇽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모인 길드 조직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구두쟁이들의 길드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길드 멤버들이 자기네들끼리 독특한 과제를 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오른쪽에는 발가락이 9개고 왼쪽에는 발가락이 7개라고 치자. 그 사람이 신어도 편하고 멋진 신발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과제를 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고민을 해서 프랑스 각 지역의 구두쟁이들이 이걸 출품을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런 불가능한 과제를 성공해 놓은 사람의 물품을 여기다 전시해 놓고 후배들이 선배들은 어떤 바느질과 어떤 가죽의 접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를 보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라. 이런 의미에서 구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장인, 지붕에 타일 붙이는 장인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독특한 물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LG랩스 물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약간 뮤제 드 콤파뇽에서 느꼈던 점진적 혁신의 끝판왕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1950년대에 미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승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된단 말이에요. 1920년대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대량 생산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싸고 튼튼한 차만 만들어주면 됐어요. 근데 1950년대에는 이미 자동차가 대중화됐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좋고 편하고 생활에 편리한 차로 바꾸라고 설득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차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핸들을 틀면은 헤드라이트가 같이 움직이는 자동차도 나왔었고,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이 움직여서 회전 방향을 줄여주는 차도 1950년대 프로토타입으로 나온 게 있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바로 바다로 들어가도 바퀴 뒤에 프로펠러가 또 따로 붙어 있어서 스위치를 돌리면 모터보트로 바뀌는 차도 만들어졌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는 여러 자동차들이 나왔던 거죠. 지금은 컨셉카라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이런 모양일 수도 있겠다 해서 오토쇼에다 출품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봤을 때는 저런 차가 말이 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컨셉카에서 봤던 디자인하고 기능들이 하나씩 둘씩 일반 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한 15년 뒤에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차를 봤을 때 저거 15년 전의 컨셉카랑 상당히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 발전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가전이 점점 경량화되고 소형화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소형화된 가정을 한 2m, 3m 되는 크기의 박스에 넣어가지고 자는 공간도 만들고 샤워실도 어떻게 끼워 넣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바다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동해 바다로 이거 끌고 가가지고 이제 밖에서 엘프는 뛰어놀고 있고 나는 그 박스 안에 앉아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편의를 다 즐기면서 일을 하고 딱
박스 닫아놓고 나가가지고 또 바다에서 놀다가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쉬다가 이런 컨셉에서 이제 나온 게 LG의 이번에 CES에서 선보인 본 보야지 같은 컨셉이겠죠.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쭉 돌아보고 사실 제일 가지고 싶은 건 뭐냐면은 건강 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지중해 식단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항상 지중해 식단 레시피의 끝부분 보면은 화분에서 타임을 한 줌 따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트 구조상 발코니에다가 놔가지고 허브를 키울 수도 없고 기후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피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자 위에 바젤을 놓는데 그걸 냉장고에서 꺼내서 놓는 그 기분과 여기 와가지고 톡톡 해가지고 얼마나 삶이 즐겁겠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에드 커노이라는 사람이 쓴 물질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에드 커노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현대인들은 다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물질의 세계와 에테르의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다. 이 에테르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허공을 채우고 있는 어떤 물질, 즉 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로만 이루어진 세상에도 살고 있으면서 실제 물질에도 둘러싸여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화 서치를 보면은 전부 다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으로만 진행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크린 안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든지 토론 이런 거를 계속 접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마치 아이디어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유튜브 비디오가 아니라 알루미늄과 유리와 올레드 화면과 실리콘인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를 잊고 화면 안에 있는 트렌드와 이미지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 속의 삶, 이테르의 세상과 실제로 내가 들고 있는 디바이스의 물질, 매트리얼 월드에 동시에 살고 있는데 에터의 세상에 없이 물질의 세계는 있을 수 있지만 물질의 세상에 없이 에터의 세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초경량 LG 그램 노트북을 어디 들고 가서 펴놓고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소재 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서 그 노트북이 들고 다닐 정도로 가벼워야 되는 거고 일단 그 조그만 안에 충분한 연상 기술이 들어가서 고해성도 영상이 나올 정도로 실리콘을 실처럼 가늘게 뽑아내는 그 기술이 필요하고 모래를 녹여가지고 옛날에 유리잔을 만들던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유리로 만들어진 전선 옵티컬 파이버를 통해서 정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즐기는 정보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광학이 이만큼 발전하면 이만큼 올라오고 소재과학이 이만큼 발전하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조합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에드 커노이가 이 책에서 썼어요. LG 랩스 듀크 박사가 있습니다.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보는 걸 수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디지털 기기로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띄워주는데 그러니까 시선이 어딘가 딱 이렇게 평면에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진 공간으로도 가고 더 뒤에 있는 저 의자로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스크린을 봤다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초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에서 오는 자유로움. 사실 이제 집에 가장 큰 부분이 딱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즐긴다 그러면 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텔레비전이었잖아요. 따스한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그 분위기를 가족끼리 공유하면서 뭔가 이렇게 청각적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보면은 미래의 투명 OLED가 가져다줄 감각적 변화 이런 거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 다 투명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핸드폰도 그랬는데 뒤가 보여. 얼마 전에 한국인들에 대한 행복 리포트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은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미국 속담으로도 Home is where heart is. 내 마음이 있는 곳이 곧 집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Home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내 고향, 내 집을 뜻한 단어에 heart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뭘 뜻했냐면은 집의 아궁이를 뜻했대요. 즉 내가 밖에서 열심히 사냥을 해가거나 해서 그거를 요리해서 가족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이 곧 집이다. 다시 말하면은 중세 버전으로 내 조리기구들이나 가전제품이 있는 곳이 곧 집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나 정보를 접할 때도 뭐 거실 안에 큰 텔레비전과 스피커를 놓고 엔터테인먼트를 봤어야 되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서 정보를 접하다가 이런 것들이 경량화되고 소형화되면서 내 주머니 안에 수만 권의 책과 수천 편의 영화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면, 이 hearth, 즉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도구가 집중된 곳이 산에 가던 바다에 가던 계곡 앞에 있던 집에서의 편안함을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AI나 소셜미디어의 발전보다 더 의미 있는 발전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진짜 유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이테르의 세계보다는 물질의 세계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물질의 세계에서 나타난 이노베이션들을 오늘 많이 접하면서 다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다른 컨텐츠에서 얘기를 할 때보다는 조금 인간적인 터치를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